요즘 도의회에서는 강원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도정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에서 도정 주요 쟁점들을 찾아볼 수 없어 의회 역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동해 망상과 강릉 옥계를 잇는 국도 7호선 확장 공사가 8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휴가철 교통 혼잡과 체증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원주 드림랜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원주시가 20일 현장을 찾아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춘천시가 동남권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학곡지구 개발 사업 준공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업 성공의 성패를 가를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진 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춘천시가 동남권 발전을 목표로 옛 화장장 일원의 학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준공이 되는데 예정되어 있던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재검토하면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의 동쪽 관문인 동내면 학곡리의 한 야산. 택지 조성을 위한 기초공사가 한창입니다. 춘천시를 비롯한 10여 개 회사가 특수 목적 범인을 설립해 추진 중인 학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축구장 45개 면적의 공공기관 4곳과 3개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학교 신설도 예정돼 계획대로라면 춘천의 또 다른 도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본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 주거와 그 상업 그리고 공공 업무가 같이 병합된 그런 주거 복합 단지가 조성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시설인 공공기관들이 이전 계획을 취소하거나 재검토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을 계획했던 기관은 도소방본부와 춘천교육지원청, LX지적공사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이전을 계획했던 공공기관들이 이전 계획을 전면 취소하거나 재검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껑충 뛴 분양가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곡지구의 분양 가격은 MOU 체결 당시인 지난 2017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라 3.3제곱미터당 300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70억 정도는 120억 정도, 50억 정도가 올랐던 것 같은데 부담이 좀 많이 되죠. 네,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들도 아마. 춘천시는 껑충 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다음 달 중으로 특수목적 법인과 수익률을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공공기관들과 이전을 위한 재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급격하게 오른 분양가를 얼마나 낮추느냐가 학곡지구 개발 사업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현재 강원도 의회에서는 강원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도정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21일까지 모두 10명의 의원들이 질문자로 나섰는데요. 하지만 질문 내용에서 도정 현안은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내용이 지역구 문제에 한정되면서 도의회 역할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두 번째 도정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의회 본회의장. 도정 질의는 의회가 문제가 발견된 현안들을 즉각적으로 짚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사 일정입니다. 도의회 역시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정 질의에 나선 의원들의 질문 대부분은 핵심 현안을 겨냥하지 못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와 동계올림픽 시설물 사후 활용, 동서고속철 등 굵직한 현안들 대신 의원들이 물은 건 자신의 지역과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철원이 가지는 장점이 이 비교 중에 인천과 파주와 철원을 비교했을 때 철원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문제는 이 신축적인 아파트가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태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21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출범 1년을 맞은 3기 최무순 도정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도의회 도정 질문 내용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최무순 도정 3기 1년이 지난 도민들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많은 지지와 관심으로 최무순 도정이 새롭게 출발했지만 도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이 우려는 결국 우리 강원도민의 어려움으로. 최근 도내한 정당은 최무순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 다수로 이루어진 제10대 도의회가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혹독한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답답한 도정 현안을 가장 효율적으로 짚어낼 수 있는 도정 질의에서조차 도정 현안이 대거 실종되면서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들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동해 망상과 강릉 옥겔리는 국도 7호선 확장 공사가 8년 만에 완료됐습니다. 다가오는 휴가철 교통 혼잡을 덜고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 체증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국도 7호선입니다. 바다와 인접한 4차선 확장도로 위를 자동차들이 시원하게 내달립니다. 도로 표지판과 신호등, 차선 규제봉 등 도로 안전시설물도 갖추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동해선 철도와 자전거도로 국도 7호선이 평행선을 그리며 나란히 남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국도 7호선 동해 망상에서 강릉 옥계까지 2차선 도로가 8년 만에 4차선으로 확장됐습니다. 평소 교통량이 많았고 피서철 관광 성수기에는 차량으로 혼잡했지만 도로 확장으로 교통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이쪽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좀 보행할 때 좀 위험했고요. 그리고 이제 쭉 저쪽 노봉까지 가는데 그래도 좀 길이 넓으니까 운전하기가 좀 편해요. 망상에서 옥계 구간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011년 9월에 착공했습니다. 사업비 992억 원을 투입해 8.5km 전체 구간 가운데 나머지 구간 6.3km를 완공함에 따라 전 구간을 개통한 겁니다. 다가오는 휴가철 비서객 및 지역 주민들 출퇴근 시 체증 해소로 교통 편의 정전에 효과가 있다 봅니다. 8년 만에 전면 개통된 국도 7호선 동해 강릉 구간.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강릉 옥계지구와 이어져 교통 인프라로 기능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철원과 화천, 양구와 인제, 고성 등 도내 5개 접경지역 비무장지대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됩니다. 강원도는 20일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 최종 확정에 따라 도내 민통선 지역과 비무장지대 등 18만 2,815헥타르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선정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게 되는 곳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과 제주도 등 6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중앙선 원주 제천 간 44.1km 복선 전철이 내년 하반기 개통됩니다.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는 공정률이 90%를 넘어서면서 역사 건물과 궤도, 전차선 가설을 비롯한 후속 공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원주 역사와 서원주 역사, 제천 역사의 경우 공정률은 5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원주역은 내년에 개통하는 원주 제천 복선 전철뿐만 아니라 현재 운행 중인 KTX 강릉선과 2023년 개통 예정인 여주 원주 수도권 전철이 교차하는 대규모 환승역입니다. 조형물 공모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와 강릉시 공무원들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강완수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원도청 5급 공무원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시청 4급 공무원 정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일 오후 2시 42분쯤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대관령 휴게소 인근에서 소렌토 차량에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승용차 한 대가 전소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얼마 전 운영 중단 후 방치 상태인 원주 드림랜드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원주시가 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수년째 계획만 무성했던 원주 드림랜드. 올해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문을 닫은 이후 허허벌판이 된 원주 드림랜드. 원주시 17개 부서장들이 20일 현장을 찾았습니다. 부지를 둘러보고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쪽이 저기 이 숲이고 산 쪽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원주시가 지난 5월 한 달간 드림랜드 부지 활용 방안을 공모한 결과 제안 28건이 접수됐습니다. 원주시는 이 제안을 크게 5개 유형으로 줄였습니다. 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캠핑장, 물놀이시설, 반려동물 공간 등입니다. 원주시는 다음 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강원도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도에서도 이제 그러한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은 이제 저희하고 얘기는 했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저희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묵은 드림랜드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주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 특색이 담긴 활용 방안을 찾아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아닌 원주시 전체 젊은 인재들이 실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주시는 다음 달 초 간담회를 열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원주 드림랜드가 이번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지역에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여기 뭐 손을 잡고 다리를 놓고 동월에 발전소가 있다는 것도 정확히 위치도 잘 모르고 있었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또 발전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고 안전 교육을 받으면서 좀 더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VR 체험 해봤는데 너무 진짜 같아서 놀랐어요. 좀 더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길이 댕기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로 저 새로운 것을 우리 영월도 이렇게 깨끗한 발전소가 있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애써 주신 분들도 참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하나, 둘, 셋. 지역 주민이 재재난에 대한 대응과 예방에 대해서 문화적인 레벨이 상승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에 착안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가 다 같이 협업으로서 이끌어낼 때 이 지역 주민에 대한 재난 안전 문화가 상승될 거라는. 도내 주요 물놀이 유원지 수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25개 주요 물놀이 지역에 대해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염 지표인 대장균 개체수를 검사한 결과 100ml당 84마리가 검출돼 권고 기준인 500마리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각종 수인성 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성 대장균 5종에 대한 검사에서도 모든 지역에서 관련 균이 검출되지 않아서 수질이 매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에 이어 양구에서도 가지 검은 마른병 확진 농가가 나와서 도내 사과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구 지역 3개의 사과 농가에서 잎과 줄기가 마르는 증상이 발생해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가지 검은 마른병으로 20일 최종 확진됐습니다. 가지 검은 마른병 발생 나무가 10% 이상이면 해당 사과 농가는 폐원 조치됩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추가 정밀 조사를 통해 해당 농가들의 정확한 피해 면적을 집계할 계획이며 농가들은 의심 증상 발생 시 관할 농업기술센터 등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 폭력의 신속한 대응과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 지원과 예방 교육이 강화됩니다. 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과 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해 올해 초 장학사와 변호사, 학교장, 담당 업무 교사 등으로 현장 점검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137곳을 비롯해서 210개의 학교를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로 선정하고 학교폭력 예방 또래 활동과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어 춘천과 원주, 강릉에 권역별 학교폭력 사안 지원팀을 만들고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 자문을 비롯한 현장 점검과 관계 회복 등을 지원합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드라마 세트장과 VR 체험시설을 갖춘 대규모 영상 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최근 영상 전문 기업이 영상 콘텐츠 소프트웨어 지능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은 1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11층, 지하 2층 규모로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시설 완공 후 본사도 원주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미디어 사업 인프라 조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양파 생산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폭락해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풍년의 역설이라고들 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가와 지자체는 가공식품 개발과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한 헬로티비 기획뉴스, 구지은 기자가 양파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양파의 효능을 소개합니다. 국내 최대 양파 주산지 중 한 곳인 경남 합천군. 올해 작황은 훌륭하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국내 양파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양파 가격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 생산량이 평년 대비 15%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20kg에 10,000원이던 양파값이 절반 수준인 5,00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이 자재비도 비싼데 다른 작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확은 하고 있는데 캐는 순간부터 적자니까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가 있습니다. 넘쳐나는 양파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와 지자체가 내놓은 해법은 다양한 양파 가공식품 개발과 생산 확대입니다. 지자체는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업체는 가공식품 생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연간 80톤의 양파로 양파즙이나 농축액을 생산하고 있는 합천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올해 평년 수준의 50% 가까이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양파즙은 그냥 마실 수도 있지만 요리의 기본 맛을 내기에도 제격. 요리를 해도 된장 같은 거 찢을 때, 끓일 때 겨울에 생양파 없을 때 양파즙을 잘라서 물 대신 넣어가지고 끓이면 더욱더 맛있어요. 뿐만 아니라 담백한 맛과 감칠맛이 특징인 양파 떡볶이와 양파 라면도 인기입니다. 양파가 심장병과 혈액순환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파에는 쿼세틴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와 고혈압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암, 항균 등 다양한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가공식품 식자재로 사용되는 양파는 국내 생산량의 60% 수준. 맛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양파 가공식품이 풍년의 역설에 처한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원주 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6월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 건수가 6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4건에 비해 5배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이 급증한 이유로는 보험료 본인 부담률이 기존 45%에서 18%로 낮아진 것으로 원주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호우, 강풍과 대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제도로 보험료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한림대학교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가 발표한 세계 대학평가에 국내 19위로 선정됐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카이스트 등 국내 30개 대학이 순위에 든 가운데 한림대는 도내 대학 중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한림대는 QS 세계대학평가가 학계 평판 평가와 졸업생 평판도, 국제화 정도 등을 지표로 하는 만큼 학교 비전인 글로벌 선진 인류 대학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추진하는 1,000원의 아침밥 운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쌀 중심의 아침 식사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대학 학생 식당에서 대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캠페인입니다. 강릉 원주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속초 중앙시장로 천일 목욕탕에서 국민은행 속초지점 앞 삼거리까지 250m 구간이 오는 24일부터 일방통행으로 운영됩니다. 속초시는 지난해 지역 주민과 중앙시장 상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로 다른 대책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일방통행 구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일방통행 시행을 위해 23일까지 노면도색과 교통안내시설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행 초기 기간에는 현장에 안내 직원을 배치해 시민과 관광객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구간은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시민과 관광객 민원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6월 21일 금요일 우리도 저녁 차차 흐려지다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영서 지역은 10에서 40mm, 영동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춘천 19도, 원주와 강릉, 속초 20도 등이 예상됩니다. 비가 오며 우리도 저녁 낮 기온 전날보다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28도, 속초 22도, 강릉 23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에 내리는 비는 주말이면 그치겠고 이후 계속해 오름세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영동 지역에 내리는 비도 토요일이면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산사태 등 2차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가 내리겠지만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으로 비가 오며 다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주말 새벽까지 중부와 영남 지역에 비가 오겠고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평년보다 느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장마에 대한 대비를 시작하셔야겠습니다. 첫 장맛비는 다음 주 중반쯤 남해안과 제주에 시작되겠고 그 밖에 내륙에서도 본격적으로 7월 초부터 내리겠습니다. 21일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과 충남 19도, 충북과 경북 20도, 경남 2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경남 26도, 충북과 전북 29도, 경북은 31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상으로만 비 소식이 있고 전해상 파도의 높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